성큼 밀려온 여름의 향기. 오늘 만나볼 정원도 여름맞이 준비가 한창이라는데요. 부지런한 정원사는 일찌감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옵니까? 꽃이 예뻐서 왔는데 아, 이거 통상 시계초라고 부르는데, 이 모양이, 꽃 모양이 시계처럼 생겼어요. 이거 시계처럼 생겨서 시계초라고 하는데, 이게 아침에 활짝 펴요. 그래서 햇빛이 비쳐가면 이렇게 이제 오므라들어서, 낮 되면 떨어져 버리죠. 담벼락을 가득 메운 건 막 피기 시작한 시계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게 매력적인 여름꽃인데요. 이름처럼 꽃 모양이 꼭 시계를 닮았습니다. 저는 이 꽃을 제가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장전초등학교에서 얻어왔어요. 장전초등학교에 증축을 하게 돼가지고, 요 시계초 있는 그것을 이렇게 파서 없애버리고 평탄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시계초 심었던 곳이 없어지게 됐는데, 그거 아쉽고, 뿌리는 이쪽에 있는데요. 저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남이 파갈까봐 요 안쪽에 심어뒀어요. 요게 얻어다가 심었던 뿌리죠. 이렇게 이거 파다가 심은 거죠. 얻어다가 심었는데 아주 생명이 강해요. 이거 그냥은 잘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물을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그물을 붙여뒀더니만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 아침에 보면은 활짝 피어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아주 상쾌함을 불러일으키나고 할까. 오늘 하루도 또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이면 마법처럼 활짝 피어나는 꽃. 시계초를 키우며 정원지기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는데요. 내게 주어진 또 다른 하루를 감사히 여기게 됐죠. 우리 집 대문은 거의 이렇게 좀 열려 있어요.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꽃들도 필요하면은 좀 얻어가기도 하고 꺾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 안입니다. 예쁘죠? 얼굴이 동그래서 보름달처럼 이렇게 환한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요. 밝아가지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들어오세요. 손님 맞이 익숙한 유쾌한 부부. 남편은 여전히 동네에서 교장쌤으로, 아내는 어린이집 원장쌤으로 불린답니다. 부부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은 집 곳곳에도 남아있는데요. 화단이 자리한 마당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마음껏 공놀이를 하거나 붕붕이를 타며 신나게 놀던 잔디밭이었죠.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은 퇴직한 부부의 정원 놀이터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입니다. 이 항아리 화단은 아이들의 모래 놀이터가 있던 자리인데요. 올망졸망 키 작은 꽃들이 아이들의 한박 웃음을 대신하고 있네요.
변하지 않은 추억의 공간도 있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이 포도나무 아래 모여들었다는데요. 올해도 열매가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간식거리가 돼가지고 아이들 포도 따달라고 하면 안 와서 자기대로 따서 먹고, 아이들 눈에도 이게 익은 게 보이는 모양이라, 맛있게 보이는 모양이라 해서 따달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안 와가지고 해서 맛있게 먹고, 약간 시긴 해도 아이들이 참 잘 먹더라고. 세월이 흘러도 온몸이 전율했던 새콤달콤한 맛은 잊히지 않겠죠. 나무는 남편 영준 씨 담당입니다. 요 나무 무슨 나무 같습니까? 글쎄요. 열매에 답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오리 계통, 청사과, 풀을 때 먹는 아오리 사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 사과나무를 심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사과나무를 심은 적이 없는데, 이 뭐 굵기가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좀 꽤 오래됐거든요.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사과 같은 나무가 여기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주말로 도났다라고 하는데, 도난 거 그대로 놔둬보자 해서 키운 것이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크기는 아마 한입 크기, 요 크기 돼요. 요렇게, 예. 요 정도 크기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사과 나무를 가꿀 줄을 잘 몰라서 그대로 뒀었는데, 올해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흔히 사과 달려있는 요쪽까지는 자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요 가지. 그래야 이 사과가 커진다. 저는 남겨뒀거든요. 욕심이 생겨서. 혹시나 내년에 이쪽에서 열리면 또 어떻게 해서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바짝 잘라서 하면, 그래서 두 가지 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이렇게 바짝 잘랐거든요. 여기 사과가 달려있는 요쪽에. 요거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놔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또 한번 열어봐라. 아니면 더 키워봐라 하는 그런 욕심인데, 내년에는 또 확실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이것도 이제 크니까 너무 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것도 남겨뒀던 거예요. 이거 기념으로. 이거 한번 드셔봐 주십시오. 하하, 이거 기합 주는 건데. 신맛이 강하지만 이제 한 6월 중하순 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 아래는 향긋한 허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품은 키우면서도 웃자라는 줄기는 이렇게 틈틈이 잘라주신답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보기에 좋은지 한데, 저희 욕심으로는 이렇게 좀 잘라주는 편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아래까지가 말라버려서. 다소 번거로워도 건조해지는 걸 막고 수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자른 가지를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십니다. 대체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요? 향 맡아보십시오. 작은 것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알뜰한 정원사. 요거는 아까 금방 해서 이제 신발장 위에 걸어 놓을 거고, 요거는 올 봄에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마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바싹 말랐으니까 이렇게 부시면 좀 부셔집니다. 이건
벌하는 혼중기에 넣어서 연기 쏘는 용으로. 어렸을 때 우리 세대, 지금 60대 이상 그 세대들은 흔히 낭비하는 벽보다는 아껴두자고 하는 쪽이 많을 거예요. 그때 힘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밴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 좋죠. 향이야 좀 차 안에 두시는 트렁크에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차에 넣어서 천연 그 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몸집을 불린 큰 나무도 직접 가지치기를 해주는데요. 보여주십시오. 여러 개 다. 그런데 일보다 딴 데 더 신경이 팔리신 것 같죠? 좀 달콤해요. 정원에선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반가운 선물이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것도 많이 따고 따먹었는데 팔았어요. 담장을 훌쩍 넘어 자란 나무. 사실 가지치기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올레 넘어 이웃집에 들이우는 그늘이 마음에 쓰여서죠. 크면 옆집에도 그 피해를 줄까 봐서 할 수 없이 자르고 있습니다. 손봐야 할 나무가 또 있다는데요. 이 나무는 단풍나무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단풍나무인 줄 알고 심었어요. 그런데 심고 봐도 그해 단풍이 안 지는 거야. 야, 이상하다 해서 더 찾아봤더니 단풍나무가 아니고 고로쇠나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로쇠물 우리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아직 물은 한 번도 못 먹어봤고 그냥 심어진 거여서 아까운 마음에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정원사도 헷갈리게 한 고로쇠나무. 영준 씨는 나무를 뽑아내지도 새로 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네요. 마음 따뜻한 정원지기에게 나무는 함께 사는 식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주변에서 꽃 주고 간다고 하면은 거의 그러면 죽여버릴 거면은 나한테 주라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살아나요. 또 이상하게. 또 길 가다가 어느 분들 보면은 그 키우다가 실어서 그 부어버린 화분 그 꽃들이 있으면 그 줍고 와서 키우면은 또 살아나고 뭐 전부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개도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새끼 나고 집 잘 지켜주다가 또 가고 뭐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기운들이 돋아나지 않을까요? 우리 지구도 그러면 다 같이 살아갈 것 같은데. 정원에서 일구는 하루하루의 행복. 알뜰살뜰한 교장쌤의 정원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